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 종종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최근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각 시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SUV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벽면에는 과태료 안내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주인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혹시 장애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여기다 왜 주차를 하셨어요? 못 봤어요. 주차 위반을 한 이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7억 6천만 원.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처를 내려야 되는데 누가 옆에 차를 대놓으면은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그냥 비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자체들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과태료 부과를 받으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속 인력은 각 시군에 1명뿐. 다행히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생활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르고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불법이 판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안건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해 앞으로 다목적 공연장 건립 등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을 찾을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알펜시아에 닥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옛 종축장 부지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종축장 출자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원주 방곡동 1원 61,477제곱미터, 예상 감정가로 400억 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내년 만기되는 공사채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 알펜시아 매각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본질적인 알펜시아 매각이 되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일단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이번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데 원주시의 협의가 주요했습니다. 원주시는 종축장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종축장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며 공연장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폭넓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원주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원주 시민들한테도 유리하고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연구 영역을 좀 가려고 합니다. 원주시가 요구한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해 있던 옛 종축장 부지에 대한 활용이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 보상을 놓고 발전소와 어업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3월부터 부지 조성과 집안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실어 나를 선박이 머물 시설을 만드는 해상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어촌계와의 어업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에서는 발전소 측이 어업인들과 한 협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촌계가 선정한 용역 기간에 어업 피해 조사를 맡긴다는 약속을 어겼고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 확인서 내용을 이행을 안 했고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발전소 측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8일 발전소 측이 제출한 피해 보상안에 대한 심의에서 재결 수용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촌계와 발전소 측이 좀 더 합의할 시간을 준 겁니다. 아닌 어촌계도 신뢰할 수 있고 또 발전사업자 측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3의 용역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5조 8천억 원을 들여 104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 완공 시기를 내년 10월에서 오는 2022년으로 늦췄습니다. MBC 뉴스 황병진입니다. 삼척시가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두 곳에 앞으로 5년 동안 412억 원을 집중 투자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죽서루 주변에서 성곽 복원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척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성곽 이미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곳 성내지구와 정라지구 두 곳이 선정돼 본격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내지구는 구도심 14만 9천여 제곱미터에 2022년까지 국비 8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2억 원을 투자해 삼척 읍성을 테마로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죽서루에서 대학로까지 성곽길 산책로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공간과 예술 문화 공간을 구축합니다. 정라지구는 삼척항 주변 21만 2천여 제곱미터에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물류와 관광을 접목한 문화예술 중심지로 가꿉니다. 이사부 장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폐공장을 활용해 예술 창업 공간을 조성합니다. 성내지구는 지금 이곳 죽서루와 구 삼척 읍성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정라지구는 구 세강 엠텍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재활용을 해서 삼척항과 연계시켜 어떤 동해안 최대 문화예술 공간 재생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162억 원을 들여 성내지구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130세대를 건립합니다. 삼척시는 도시재생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전담부서까지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14,000명이고 특별관리 대상자는 1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수능 응시자는 모두 14,905명,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자는 중증 청각장애와 중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16명입니다. 원주 지역 응시자가 3,600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3,200명, 강릉은 2,300명 순입니다. 어제부터 남북한이 시범 철수 대상인 상호 감시초소 GP 10곳의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화천 각각 한 곳과 철원 3곳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이 각각 GP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고성 GP는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 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 군사당국은 다음 달 중에 상호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1차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원서 접수를 한 결과 90명 모집에 63명이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만큼 교육 과정 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 것 같다고 미달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3, 4, 5학년을 대상으로 추가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2곳이 폐원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는 등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 원아들을 어디로 분산 수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폐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내는 등 보다 구체적인 폐원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 지역별 분산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또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2도에서 13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 강원 산지는 7도에서 9도 분포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아주 크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며 안개도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도내 100개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농협 76곳과 수협 9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00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103개 조합이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송어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군 미탄면에 송어길이 생겼습니다. 평창군은 도로명 변경 고시를 통해 미탄면 창리 600m 구간의 이름을 뚝방길에서 송어길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명 변경을 계기로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 양식에 성공한 미탄면은 15도 내외의 용천수가 풍부해 냉수어종인 송어를 양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 들어 9월까지 강원도 농산물 수출액은 모두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또 총 수출에서는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도가 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강원도가 집중 육성하는 고추와 인삼, 토마토 등 10대 농산물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증한 것이 농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선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관리비와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직접 받을 수 없는 관리비를 매달 3만 원씩 받고 계약 연장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60살 정모 씨 등 3명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